안녕하십니까. 얼굴이 없는 그림자 실세 김현지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김현지 과거의 사건 중에 한 3만 건 이상의 문자를 보내가지고요. 문자를 보내서 상대당의 지금 치면 국민의힘이죠. 의원들을 공격한 이걸로 김현지가 벌금 150만 원 정과 문제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현지가 시민단체 하면서 이재명 성남시한테 보조금을요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이 문제. 그리고 이제 백현동은 제가 며칠 전에 옹백 아파트 환경영향 평가 의견서 낸 거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이 김현지에 대해서 여러 이제 과거에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방송 안 한 것 중에서 판결문 TV조선의 음성섭은 제가 잘 아는 동생인데 거기에 김현지 과거의 판결문 입수해서 이미 근데 그 판결문은 기자들이 다 가져 있어서 김현지가 과거에 얼마나 어떤 짓을 했느냐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 판결문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하고 김현지 유착 보조금 이 문제를 중점 말씀드리고 먼저 이제 김현지가 어떤 사람이냐 제일 잘 아는 게 박원석 정의당의 국회의원 했던 저하고요. 저하고 이제 YTN에서 계속 2명 방송을 했습니다. 저하고 YTN 라디오에서 박원석 그런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친구처럼 지내는데 어제 저 박원석 의원한테 직접 전화해서 김현지에 대해서 좀 이게 과거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박원석 의원의 이야기는 자기가 옛날에 운동할 때, 학생 운동할 때, 시민단체 운동할 때, 김현지를 이제 자기 후배한테 소개받았다. 박원석 의원의 후배한테 김현지를 소개받았다. 그때 김현지가 나이가 94학번이랍니다. 93이 아닙니다. 그게 언론에서 오보. 94학번이다. 94학번이면요. 원래는 나이가 75년생인데 재수했나? 아니면 딴 데 좀 다니다 왔나? 나이는 74년생. 나이는 74년생이고 학번은 94학번이다. 원래 94학번은 75년생인데 그거는 이제 1년 정도 재수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상명 그때 여대 지금 상명대학이죠. 종로구에 상명대 94학번 이건 이제 94학번이 맞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명대 경제학과 나오고 김현지가 이제 대학 다닐 때도 운동권이었다. 운동권이었다 합니다. 그러면서 마침 졸업할 때 그때 성남 시민단체 이재명이도 관여한 거기 성남 시민단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누굴 추천을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김현지를 박원석 의원이 정의당에 지금 방송하는 박원석이가 직접 김현지를 성남의 시민단체에다가 이제 소개를 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는 뭐냐? 박원석 이야기입니다. 박원석의 이야기는 김현지가 전라도 광주다. 그러면서 광주의 경신여고 졸업했다고 들었다. 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광주에 경신여고가 있더라고요. 광주에. 전라도 광주, 그 다음에 경신여고, 그 다음에 상명대 놓은 게 아니냐. 이런 데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또 약간 재수나 한 1년 처음에 김장겸 의원이 신구대학, 신구대학은 전문대니까 좀 다니다가 편입했나? 그런 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졸업은 상명대 경제학, 그 다음에 광주 경신여고, 그러게 94학번, 그 다음에 74년생으로 추정되는 이게 김현지인데요. 근데 김현지와 관련해서 일단 과거를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도 이게 인사 참사, 그 다음에 예산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했잖아요. 이재명이가 특활비 쓴 거
4건 중에 하나가 불법이다. 4건 중에 하나가 불법이다. 특수활동비는요, 기밀을 요하는 정보 수집, 수사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국민들한테 경력금으로 일반 이제 국민하고 대화할 때 그 참가한 사람들 경력금으로 특활비를 막 펑펑 쓰고 있어요. 전부 이게 그 불법이거든요. 특활비. 이거를 김현지가 다 관리하니까 현재 그 우리가 검증해야 될 거는 청와대 예산, 특히 특활비. 그 다음에 그 김현지가 산림청장 있잖아. 김인호 산림청장. 이거는 그 김현지가 성남의제 20일 시민단체 할 때 같이 활동했던 김현지하고 친한 이런 게 산림청장 됐잖아요. 그 외에도 이번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도 김현지가 그만두라 이런 식으로 전화했잖아요. 이것도 검증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차지훈 유엔 대사는 이제 김현지가 옛날에 2003년에 이재명이한테 2천만 원 받을 때 그때 이재명이가 받을 변호사비를 성공보수를 김현지가 대신 받는데 그때 재판회가 도와준 게 차지훈 이런 데 이거 김현지하고 인연이 있는 이런 데 그 사람들이 인사에 곳곳에 특히 이재명 변호인을 전부 김현지가 관리했는데 12명이 요직에 갔다. 연수동기 7명도 갔다. 이런 데 그 김현지의 인사 참사 그 다음에 그 예산 불법 집행 이걸 앞으로 캐야 될 문제고요. 이런 걸 김현지를 이제 그 검증하려면요.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느냐. 과거의 행적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판결문에 입각해서 2가지만 김현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김현지가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아주 그 다혈질 독종입니다. 김현지가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실제 이거는 이제 이미 다 보도됐고요. 그때 이거 2013년입니다. 그때 이재명이가 2006년에 성남시장 되고 그 다음에 2010년에 되고 2014년에 재선 2번에게 이거 하잖아요. 한 번은 떨어지고 2006년에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성남시장 할 때 2013년 처음에 이거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할 때 그때 있었던 사건이 이제 판결문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김현지가요. 그때는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고 실제 다른 당이죠. 이름이 계속 바뀌니까 2013년이니까 그때는 이제 새누리당이다.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에 의원 3명한데요. 새누리당 의원 3명한데 성남의제 20일 시민단체 활동하면서요. 3명한데 비방하는 괴문자를 3만 3천 건을 발송했다. 이게 인가입니까? 이게 인가입니까? 그 새누리당 의원이 어떤 잘못을 뭘 했는지 자기 말로는 성추행이 어떻고 어쩌고 하는데 그 근거도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성추행이나 뭐가 잘못이 있으면 그러면 그 법으로 고소하든지 법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새누리당에 의원 3명이 성추행 옹호 발언했다. 그러면 이게 법으로 하든지 말든지 할 때 김현지가 주도해가지고요. 이런데 스팸 문자 있잖아. 단체 스팸, 괴문자. 이거는 이제 3만 3천 건을 발송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3만 3천 건을 어떻게 핸드폰 괴문자를 발송합니까? 이것만 봐도 공직에 있으면 안 되는 완전히 또라이 아닙니까? 3만 3천 건을 3명한테 괴문자를 발송했다. 지금 지은 것도 엄청난 죄인데 그때만 해도 스토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이 그때는 처벌이 약했어요. 그때 기준으로. 지금 같으면 엄청난 징역에 놓을 수도 있는 3만 3천 건이면요. 지금 몇십 건, 33건만 보내도 처벌됩니다. 스팸 문자, 계속 똑같은 문자를 반복해서 보내면 지금은 그만큼 법이 엄격합니다. 그런데 김현지가 그때 3만 3천 건 개문자를 보내가지고요. 결국 이제 약식 200만 원 놓으니까 또 이게 억울하다고 정식 재판 청구해가지고 결국 이제 벌금 150만 원 전과자입니다.
뭐 이재명이가 전과 사범이니까 김현지도 뭐 전과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지만 이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상대당의 의원 3명한테 3만 3천 건의 문자를 보내서 벌금 150만 원에 전과를 받는다. 이거는 그 심각한 공직 결함 사유 아닙니까? 정말 이건 뭐 옛날부터 알려진 건데 특히 그 최근에 TV조선에서 뭐 유튜브에서도 방송했고요. 저는 이게 그 옛날부터 아는 사건인데 이걸 보고 김현지가 역시 문제가 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자가 우리나라 모든 만사 현통, 모든 그 예산, 그 다음에 인사를 주물렀다. 참 이게 대한민국이 뭐 말세가 돼도 유분수지. 이런 자가 그 대통령 옆에서 문고리로 모든 걸 한다. 심각한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정신병자입니다. 3만 3천 건은.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또 이제 그 의혹이요. 바로 이제 그 보조금이죠. 성남시가 이제 기초자치단체인데 성남의제 20일 이런 이제 그 시민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김현지가 상목장을 하는데 사무실을요. 성남시장 옆에 성남 2층 있잖아요. 성남시청 2층에다가 시민단체 사무실을 준다. 이것도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시민단체 사무실을 이렇게 어떻게 시장실 옆에 2층에다가 줍니까? 그러면서 성남의제 20일 이게 뭐 김현지가 운영한 단체인데 성남시한테 받은 돈이 2010년부터 성남시한테 그 최근까지 2021년까지 받은 돈이 17억 8,800 그러니까 18억을 받았다. 17억 8,800만 원. 그럼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한 단체인데만 이재명이가 있을 때는 더 많이 줬겠죠. 이재명이가 물러나고 나서도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로 가고 나서도 계속 받았는가 봐요. 하여튼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간 18억을 받았다. 이러면 1년에 1억 이상 계속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런 짓을 합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성남의제 20일 1억 이상 받고 그 다음에 사무실을 무료로 성남시청 2층에 쓰게 하니 명백한 불법이다. 이것도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이제 신상진 시장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당연히 끊었겠죠. 끊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짓을 했냐? 성남의제 20일 이런 이자가요. 이자가 그렇게 돈을 받고 사무실 쓰는데 무슨 짓을 했냐? 전부 이재명이가 하는데 의용 전부 이재명이가 어떤 뭐 백현동을 개발한다. 그러면 이제 환경이 문제되잖아요. 그럼 환경운동을 한다 하면서 환경영 평가 의견을요. 시민단체 의견을 받아봐라. 이렇게 김인호가 그때 지금 산림청장하는 김인호가 그때 성남시의 환경영 평가 심의위원인데 지금 산림청장이 됐거든요. 김인호가 신구대 교수입니다. 성남의 신구대 교수. 근데 김인호가 자기가 이제 환경영 평가 시민단체 의견을 받아봐라 하고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성남의제 20일 시민단체 집행위원장을 해요. 김현지가 사무국장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의견 내가지고 백현동은 아무런 게 문제가 없다. 환경영향 평가에. 특히 옹벽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어요. 옹벽 아파트가 만리장성 말도 안 되잖아요. 4단계.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환경영향 평가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가 불법할 때 거기에 덜덜이 서가지고 오히려 정당화시켜주는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보조금을 18억을 타갔다. 그 다음에 사무실도 무상으로 제공받는 이런 이제 특혜, 유착이 된 겁니다. 이게 김현지입니다. 그 외에도 김현지가요, 과거에 이재명이 장롱에 현금 있는 거 있잖아. 현금을 꺼내가지고 배소인이 보고 입금을 해라. 입금해가 그걸 기타금 내고 경선자금 쓰는 이런 데 돈 관리도 했고요. 특히 저는 김현지가 가장 문제가 또 경기도 비서관할 때 경기도 도의사 컴퓨터 있죠. 컴퓨터를 전부 교체해라. 돈 줄 테니 다 교체해라. 이 말은 증거를 인멸해라. 이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김현지가 돈 문제, 그 다음에 증거인멸 컴퓨터 교체 문제, 그 다음에 백현동의 의견, 셀프 의견 문제, 그 다음에 보조금을 18억 받은 문제, 사무실을 그냥 쓴 문제,
그 다음에 그 새누리당 의원들 3명을 괴문자 3만 3천 건을 보내서 전과가 있는 문제, 이 의혹투성이, 문제투성이 이런 김현지를 그대로 두가 되겠습니까? 이번에 뭐 반드시 국민의힘은 김현지를 국정감사장에 불러내야 됩니다. 우상호가 100% 나간다. 100% 나간다 했잖아요. 이제 김현지를 불러내서 당당하게 학력부터, 그리고 그 성남시 그때 그 괴문자부터 해가지고 보조금, 그 다음에 그 백현동의 셀프 의견, 그 다음에 그 증거인멸, 그리고 그 이재명의 현금, 그 다음에 이번에 와서 여러 가지 인사농단, 그 다음에 청와대 특활비, 예산, 횡령, 모든 걸 사사치 밝혀내야 된다. 하여튼 김현지가 무너지면요, 이재명도 무너진다 봐요. 김현지가 무너지면 이재명도 무너진다. 왜? 모든 걸 30년 그림자처럼 따르고, 지금도 오죽하면 부속실장 이렇게 딱 붙여놨겠습니까? 지금 둘이는요, 공동 지갑뿐만 아니라 완전히 한 몸처럼 복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현지를 계속 우리가 국감에 반드시 불러내서 하나하나 그 진실을 밝혀나가면요, 이런 비선실세가 무너지면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비선실세들 때문에 정권이 흔들거려 무너지는 게 많습니다. 이번 윤석열, 이번에 이재명 정권의 가장 누가 말해도 비선실세는 김현지와 정지상 둘이거든요. 둘이를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된다. 그러면 이재명 정권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